네, 그럼 보도국 백나리 기자와 함께 터키 쿠데타 사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상황부터 우선 짚어보겠습니다. 외신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쿠데타가 사실상 실패한 것 같다 이런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지금 터키와 한국은 시간차가 한 6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터키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에 그 터키에서 군부의 쿠데타 시도가 이제 감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치면 오늘 새벽이었죠. 새벽부터 이제 터키에서 군부 쿠데타가 시도됐다는 그런 긴급 기사들이 이제 타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 좀 거칠 것 없이 이제 그 세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 국영방송을 통해서도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리고 국가 권력은 우리가 접수한다. 외교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법치를 존중하겠다라면서 마치 이제 국가 권력들이 다 접수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그리고 앙카라, 수도 앙카라죠. 수도와 이스탄불 등지에서 총격과 폭발음 그리고 그런 대치 상황들이 계속되는 와중에 네. 한 6시간 정도 지나면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라고 터키 대통령이 네. 이스탄불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스탄불 터키 대통령은 원래 지금 휴가차 잠깐 수도를 비운 상태에서 네. 사실 국제공항이 쿠데타로 다들 폐쇄되고 하면서 못 들어올 뻔했는데 이스탄불 공항에 들어오면서 이제 통수권자가 다시 주요 도시에 입성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지금 반전되는 상황입니다. 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터키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쿠데타가 실패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 쿠데타 세력이 지금 그 이스탄불에 보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고 그래서 쿠데타 세력도 이 해협의 다리부터 이제 장악하는 데 힘을 기울였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쿠데타 세력 군인, 그러니까 쿠데타에 가담한 군인 50여 명 정도가 지금 정부군에 투항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부 쪽 주장으로는 한 330명 정도, 쿠데타에 가담한 한 330명 정도를 체포했다는 얘기도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탄불에 입성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 쿠데타 시도가 조금 실패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의 윤곽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 군, 검찰 그리고 고위 지휘관 46명이 주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쿠데타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군부가 동참했는지는 지금 파악이 되지는 아직 않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르도안 대통령이 수도를 비운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도 앙카라와 이스탄불에 탱크와 헬리콥터, 전투기 등이 이렇게 다 발진을 한 것으로 보면 상당 부분의 군부가 동참을 한 것 아닌가라는 추정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 측에서는 군부 쪽에서 쿠데타에 가담한 건 아주 소수다. 그리고 금방 진압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태 추이를 좀 더 보면서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이 쿠데타 세력이 왜 그 쿠데타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그런데 그 터키에서는 2013년에 쿠데타 모의가 있었습니다. 쿠데타 모의 기도 사건이 적발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군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서 한 300명 정도가 법정에 섰었거든요. 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이지만 그때는 총리였어요. 네. 에르도안 총리가 그때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군에 대한 일종의 강력한 견제 그리고 탄압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친이슬람 정책을 펴고 군부는 세속주의 정책을 펴면서 약간 갈등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갈등의 와중에 이런 쿠데타가 발생한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터키에서 이번 쿠데타처럼 이런 쿠데타가 발생한 게 처음은 아닌데 글쎄요, 왜 이렇게 군이 정체 전면에 나서는 걸까요? 터키에서는 그동안 4차례 군부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네. 1960년에 한 번 있었고요. 71년에 한 번 있었고 80년 그리고 97년에 이렇게 4차례가 있었는데요. 97년에는 군부 세력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서 그때 당시 정부를 와해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군부 세력이 꽤 힘이 있는 것이죠. 네. 터키는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사실 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건국 당시부터 이 군 세력들이 상당히 이제 힘을 가지고 건국에 이제 동참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터키는 그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도 굉장히 많고 이슬람의 어떤 산실이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데
터키는 건국할 때부터 그럼 우리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그러니까 세속주의를 건국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이슬람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신봉하고는 있지만 세속주의를 이제 건국 이념으로 삼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친이슬람 정책을 펴는 현 정권과 그리고 세속주의를 고수하는 그 군부 사이에 갈등들이 계속 있으면서 어떤 정치가 그러니까 정정 불안이 생길 때마다 군부가 정치 전면에 등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정의 권력을 이양하는 일들이 계속돼 왔던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국제사회는 처음에는 좀 신중한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현 에르도안 정부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터키라는 나라가 국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터키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터키가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에 걸쳐져 있거든요. 국경을 같이 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는 이슬람 국가가 바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네. 국가가 여기서 굉장히 세력을 넓혀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테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공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연합군이 공습을 하고 있는데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공습을 하기 위해서는 전투기를 발진을 시켜야 되는데 전투기 발진을 위해서는 이 터키에 있는 공군 기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군이 이 이슬람 국가 격퇴 작전에 있어서는 이 터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터키는 1952년부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이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거는 미국과 유럽이 냉전 이후에 그 군사 안보를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이죠. 거기에 오랫동안 같이 동참했던 회원국이기도 하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떤 강력한 어떤 통치 체제를 구축하면서 인권을 탄압하고 그런 어떤 정치인이나 아니면 언론인들에 대해서 탄압한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구의 국가들이 터키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함부로 한다고 할까요? 막 하지는 못했던 게 터키가 이렇게 지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렇게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군부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에르도안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쿠데타에 반대하는 입장을 신속하게 표명한 것이죠. 네, 그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가 6시간 만에 이제 이스탄불 공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쿠데타가 뭐 반역행위다 이렇게 비난까지 했잖아요. 네. 이 내용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를 서부의 이즈미르 주로 떠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휴가를 간 사이를 틈타서 군부가 쿠데타를 모의한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쿠데타가 발생하게 되면 빨리 수도 앙카라나 아니면 터키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렇게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국제공항들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 영국에 망명을 했다, 뭐 독일에 망명을 했다 이런 망명설까지 떠돌았어요. 네. 그러다가 6시간 만에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공항으로 입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아타튀르크 공항은 지난달 말에 터키에서 공항 테러가 있었죠. 네. 공항에서 자폭 테러가 일어났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지금 며칠 만에 또다시 이렇게 쿠데타에 휩싸여서 그 대통령이 그 복귀하는 그 길목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이 아타튀르크 공항에 지금 한국인도 한 110명 정도가 지금 발이 네. 묶여 있어요. 이 아타튀르크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반역을 모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리고 쿠데타 세력은 반역 행위자들이다. 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쿠데타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실패로 결론이 난다면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굉장히 대대적인 수청 작업과 그 탄압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에르도안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와중에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터키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나다. 군부 쿠데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은 나한테 있고 그러니까 모든 터키 국민들은 거리와 공항과 광장으로 나와서 이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반대해달라 그리고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현재 저희 특파원도 나가 있는데 정말 공포의 밤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현지 사정 어땠다고 전해지고 있나요? 네, 저희 이스탄불에 연합뉴스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는 이스탄불에 특파원이 나가 있는 건 연합뉴스가 유일한데요. 네. 그 현지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를 10년 넘게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통치 체제가 굉장히 공고하기 때문에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처음에 들려왔을 때 에르도안 대통령이 곧 수습하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전투기 굉음이 들리고 폭발음 들리고 네. 그리고 총격전이 들리고 그리고 수도 앙카라에서 국회의사당에 폭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스탄불에서 굉장히
공포의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현지에 있는 교민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뜬 눈으로 거의 밤을 샜다고 하는데요. 네. 속속 들어오는 이제 정부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금 사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이를 이제 지켜보고 있다고 하고 아직은 어떤 피해나 뭐 부상이나 뭐 이런 소식은 없어서 다행이고요. 네. 계속해서 아마 이스탄불 특파원이 소식을 전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참 터키가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들어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백나리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